자, 이번 시간은 저당권의 효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저당권의 효력 부분.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효력 범위라고 그러죠.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예컨대 이런 거죠. A가 가지고 있는 과수원에 저당을 설정했어요. 은행 앞으로, 농협 앞으로. 담보는 과수원이 되겠죠. 융자 10억을 빼내고요.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이때 못 갚으면요. 채무를 못 갚으면 농협은, 저당권자는 이걸 어떻게 해요? 경매를 하게 되죠. 그때 저당권의 효력은 과수원, 이 과수원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낙찰자는요. 이 과수원을 낙찰받는 사람은 담보가 과수원이니까 과수원을 가져가죠. 근데 과수원에 붙어있는 것, 과수원에 붙어있는 것도 가져가요. 그게 바로 뭐냐? 부합물과. 설정 전, 설정 후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에 미칩니다.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어디에도요?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설정한 저당권은 과수원에 심어놓은 뭐? 사과나무요. 사과나무도 부합물이죠.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언제? 설정 전에. 설정 전에 심어놓은 사과나무, 설정하고 난 뒤에 심어놓은 사과나무도 다 부합물이다. 전후 다죠. 전후 다. 그 다음 어디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죠.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에 미친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건 이런 뜻이죠.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에 뭐 하는 거? 배제.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라는 거죠. 왜요? 임의 규정이니까. 만약에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면 부합물의 효력을 배제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로 될 거예요. 근데 이 규정 자체가 뭐라서? 임의 규정이라서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에서 뭐 하는 거? 배제.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 아니고 유효라는 거. 기출문제. 이것도 기출, 여기도 기출. 시험 문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아요? 미친다? 종물에도 미친다.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요. 사과나무 여기 청구루를 심었다. 청구루를. 그 원래는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낙찰자가 이 사과나무까지 다 낙찰자가 가져가죠. 근데 특약을 넣으면 돼요. 뭐라고요? 저당권의 효력은 이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가 부합물이죠. 부합물에 배제된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사과나무의 효력이 배제된다는 거. 이 특약을 넣으면 유효야. 이게 유효.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기존 건물의 모함법은 증축 부분이 있다. 증축 부분이 뭐가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이를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증축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독립성이 없을 때, 없으면 뭘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부합됐다라고 그래요. 부합이다. 이거는 부합이다. 부합. 그래서 사례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볼까요? 여기 기존 건물, 여기 여관이 있어요. 여관에다가 담보대출을 받고 이렇게 1억을 빌렸습니다. 여기 저당 잡은 거죠. 이 기존 건물에. 근데 여기를 증축을 했다. 이렇게 증축을 해서 늘렸죠. 여기를 무슨 부분? 증축 부분이죠. 증축 부분. 이 증축 부분이 뭐가요? 독립성이 없을 때. 독립성이 없으면 뭐가 돼요? 이건 부합이다. 독립성이 없다. 그럼 부합이 된 거죠. 부합.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기존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야? 증축 부분에도 다 미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기존 건물하고 증축 부분을 다 가져가는 거죠. 왜요? 부합된 거니까 이게. 독립성 없으면. 근데 뭐가 있으면?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물이 아니다. 저당권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증축 부분이 별 3개. 뭐가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없으면 뭐가 일어났다? 부합이다. 이거 부합.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예요?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여기 별표. 독립성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종물이에요.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칩니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고 그랬죠. 바로 이 부분. 증축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뭐 기억한다? 종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종물 이론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면, 이 이론을 우리는
콩나물 공장 얘기로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A로부터 땅을 빌렸죠. 빌리는 사람을 지상권 또는 임차권으로 땅을 빌렸다. 땅을 산 거요? 아니요. 빌렸죠. 땅 빌렸어. 빌렸어요. 누가요? 지상권자가 빌렸다. 아니면 임차권자가 빌렸다. 빌려가지고 여기다 뭐를요? 콩나물 공장, 건물을 졌다. 건물을. 그 건물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콩나물 공장 건물을 진 거죠. 콩나물 공장.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로 콩나물 공장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콩나물 공장. 그럼 이 건물을 떠받치는 거. 떠받치는 게 바로 뭐예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죠. 이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 건물을 뭐 하는 거? 떠받치는 거. 건물을 떠받치는 권리죠. 이게 떠받치는 거. 떠받치고 있죠. 이것이.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뭐를? 건물을 떠받치는 거죠. 바로 종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돼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건물이 경매되면 낙찰자는요. 낙찰자는 건물만 차지하나요? 아니죠. 이 건물을 떠받치는 거. 떠받치는 뭐까지요?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낙찰자가 차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물 이론이다. 그래 건물이 뭐가 돼요? 주물이 되고 이게 붙어있는 거, 붙어서 딸려있는 거, 딸려있는 게 바로 뭐죠? 지상권이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종물이 되는 겁니다. 이를 종물이론이라고 그랬죠. 종물이론. 꼭 기억하셔야죠. 종물이론. 콩나물 공장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칩니다. 같이 해볼까요? 콩나물 공장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칩니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경매받은 낙찰자는 뭐까지요? 건물과 함께 뭐까지요?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 함께. 그래서 볼까요?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떠받치는 뭐에도요?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낙찰자는 뭐까지요?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같이 취득한다. 여기 발표. 다 과실이죠. 과실은 누구 거냐? 과실 임대료 있죠. 건물 임대 놓으면 월세 나오죠. 아파트 아니면 원룸 같은 거 월세 많이 나오죠. 누구 거냐? 이건 설정자 몫입니다. 설정자 몫. 단 뭐한 후? 압류 후 설정자가 건물에서 수취한 차임채권 언제? 압류 후죠. 압류 후 얻은 차임채권 월세는 누구 거예요? 저당권자 거예요. 압류 후부터죠. 압류 들어온 후부터. 압류 전에는 설정자 거죠. 압류 전에는 설정자.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 거? 설정자 거지. 근데 언제부터? 압류 후. 요거 그래 시험 잘 나와요. 압류 후에 건물에서 수취한 무슨 채권? 차임채권 월세죠. 월세. 언제부터? 압류된 후부터. 압류를 걸었다. 그때부터는 은행 거야. 은행 거. 압류 들어오기 전에는 설정자 몫이다. 대부분 시험은 요걸 내죠. 압류 후. 꼭 기억하실게요. 다음 물상대위는 건물이 화재로 멸실했죠. 그러면 보험금이죠. 보험금 청구권에 효력이 미치는 거.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위라고 한다. 건물이 멸실돼야죠. 멸실되거나 수용되면 뭐 나와요? 보상금 나오죠. 수용되면 뭐 나와요? 보상금 나오죠. 보상금. 그럼 어디에? 그 보상금이죠. 보상금에 효력이 미치는 거를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건물이 불나버리든가 수용되든가 둘 중에 하나. 불나버리든가 수용되든가 그러면 돈 나오죠. 그 돈에 효력이 미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위의 법리라고 그럽니다. 이 물상대위는 저당권에는 인정이 되는데 어디에는 인정 안 돼요? 유치권에는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물물이 없다고 그랬죠. 우물물 할 때 물이 바로 이거죠. 유치권에 인정 안 된다. 단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보험금 타가기 전에 집주인이요 불이 나버렸다. 어젯밤에 불 났죠. 그럼 은행은 보험금, 그 보험금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야.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보험금을요. 집주인이 받을 보험금을 압류를 딱 걸어가지고 돈을 빼가는 거예요. 이게 물상대위예요. 그런데 압류를 해야 돼요. 언제? 지급 전에. 보험금 지급 전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압류를 걸어줘야 됩니다. 압류를. 이 압류는 누가요? 은행이 해도 되고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나. 왜? 돈이 섞이지 말라고 특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압류를 하면 돼요. 은행이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압류는 누구나 해도 되고 단 언제요? 지급 전에 해야 된다. 지급 후가 아니라 지급 전에.
그래서 물상대위는 압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전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관련지어서 이 물상대위하고 관련지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걸 하나 써두시면 좋아요. 뭐라고 쓰느냐면 전세권에다가 뭐 설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한 경우. 전세권에다 저당 설정하는 거 돼요? 되죠. 왜?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등기가 돼 있거든. 전세금 2억 이렇게 돼 있다. 2억. 이걸 보고 은행이 대출을 빼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전세권 목적 저당권이죠. 이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대신에 어디다? 전세금이죠. 전세금 2억 채권 있죠. 이 채권,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에다가 이 반환 채권에다가 어떻게 해요? 압류를 해. 여기다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회수하죠. 이게 바로 물상대위의 법입니다.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서 저당권자가 전세권이 없어지면 기간 만료로 없어지면 어디다가 전세금 채권에다가 채권을 압류해가지고 채권 회수하는 거. 이를 물상대위라고 그런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여기 발표.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이 없어질 거 아니야. 없어지면 어디다가 은행은 어디다가 전세권에다 압류를 못 하죠. 어디다 압류를 해요? 채권에다가 압류하면 되지. 채권에다 압류를 해가지고 돈 회수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물상대위의 법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건물을 담보로 잡았죠. 근데 건물이 화재를 멸실했죠. 그럼 어디다가? 보험금 청구권. 여기다가 압류해가지고 회수하죠. 물상대위 똑같아요. 이 목적물이 사라지면 대신 남아있는 여기다가 압류를 하는 거야. 건물 사라졌죠. 건물 사라지면 대신 남아있는 게 뭐죠? 보험금 청구권. 여기다가 압류를 하는 거야. 이게 물상대위의 법리.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조심할 거. 증축 부분이 뭐가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이거 부합이다. 여기 발표. 그 다음 권리의 종물이죠. 권리의 종물에서 콩나물 공장이죠. 콩나물 공장 저당 잡히면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과실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 언제부터? 압류 후부터 미친다. 압류 후부터.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 부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제 연결할게요. 두 번째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받을 돈, 은행이 받을 돈이죠. 경매로 받을 돈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받을 돈이 만약 꿔준 돈이 1억이다 그러면 계속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불어나죠. 왜요? 이자가 붙으니까 복리로.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피담보 채권 은행이 받아갈 돈이 얼마냐? 여기 있어요. 이, 위, 원, 손실 비용. 예, 연결하면 돼요. 암기법으로. 암기법. 이, 위, 원, 손실 비용. 오케이. 이는 뭐죠? 이자. 위는 위약금이죠. 위약금. 원은요? 원금입니다. 원금. 이자, 위약금, 원금. 그 다음에 손은요? 손해배상. 실은요? 실행비용입니다. 실행비용. 이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즉 은행이 경매로 빼갈 돈은 이의원 손실비용입니다. 이의원 손실비용 5가지. 오케이. 다음 우선변제권입니다. 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저당권은 경매를 쳐가지고요. 자기 빌려준 돈을 후순위자보다 먼저 빼갈 수 있죠.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그래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할 수 있어요? 후순위자보다 우선에서 돈을 빼갈 수 있죠. 단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특례죠. 특례.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공부하죠.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은 누구보다 선순위 은행보다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최우선 변제권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은요 저당권이 우선해요. 보통은 저당권이 우선하죠. 저당권이. 그런데 예외가 있다. 누구? 소액임차인. 그 다음 조세채권. 그 다음에 임금채권. 조세채권. 그 다음에 무슨 채권? 임금채권. 임금채권 3개월분.
요거는 누구보다 선순위 은행보다 먼저예요. 이게 이 세 가지를 우선 특례라고 그러죠. 우선 특례. 우선 특권이라고 그러죠. 특권이 있는 거죠. 특권. 채권인데도 은행 저당권을 제껴버리는 거죠. 그래 특권이다. 특권. 몇 가지? 세 개죠. 세 개. 소액 임차인, 조세, 그 다음에 임금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저당권을 제껴버립니다. 배당에서. 기억해 두실게요. 다음 네 번째죠.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입니다.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여기 별표할까요? 여기에는 크가지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삭제주의하고요. 인수주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갑의 건물에 A, B, C 이렇게 있을 때 A가 1번 저당권, B는 임차권, C는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2번 저당권자가 저 아파트를요. 갑의 집을 경매를 넣었다. 2번 저당권자가 경매 넣었죠. 얘가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5월 1일. 2번 저당권은 9월 1일. 1번 저당권은 3월 1일. 그럼 누구보다요? 2번보다는 얘가 빠르죠. 확정일자가 그죠? 전입신고도. 근데 누구보다 1번보다는 얘가 늦죠. 그럼 이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경매 집어넣으면 C가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죠. 그럼 이 임차권의 운명은 누가 가르느냐? 얘가 죽느냐 사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1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가 얘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 1번 저당권을 뭐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얘가 어떻게 돼요? 후순위죠. 5월 1일이 늦죠. 이거보다. 얘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이를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저당권보다 뭐한 거? 나중에 성립한 용익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삭제됩니다. 없어져요.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 이거 다 없어져 버려. 없어져. 얘도 없어져. 순서대로 배당받아. 1순위, 2순위, 3순위로 배당받아. 없어지는 걸 무슨 주의? 삭제주의야. 소멸하고 없어져요. 계약기간 남아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야. 남아있어도 없어져. 소액이어도 없어져. 왜?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면 죽는 거야. 그냥 다 죽어. 이를 무슨 주의요? 삭제주의 원리라고 그래요. 삭제주의.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도 이 임차인이 1번 저당권보다 뒤에 있다.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소액이든 말든 소액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냥 다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럼 낙찰자한테 주장해 못해요? 주장 못하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소멸했는데 뭘 주장해? 소멸했잖아요. 이렇게. 소멸했으니까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주장해요 못해요? 주장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소멸해서 없어져서. 쫓겨나. 배당금 받고요. 배당금 받고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인수주의예요. 인수주의. 얘가 사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대신 변제하면 이 금액이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다. 융자금이. 요거를 얘가 어떻게 해요? 대위 변제하죠. 변제해버리면 1번이 말소 기준이죠. 말소 기준 권리가 사라지죠. 사라지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 그럼 얘보다 어떻게 돼? 얘보다는 9월 1일이고 얘는 5월 1일 빠르죠. 빠르면 얘는요. 삭제가 안 되고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즉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그래. 인수한다. 저당권보다 뭐한 거야? 선순위 용익권. 저당권보다 선순위죠. 그럼 얘가 인수하는 거야. 즉 임차권 끼고 사는 거야. 끼고. 전세 끼고 집 낙찰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인수주의라고 그런다. 오케이.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뭘로 결정해요?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결정하는데 그 1번 저당권을 뭐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정리합니다. 오케이. 죽느냐 삭제주의. 사느냐 죽느냐. 임차권이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인수주의. 둘 중에 하나는 뭘로 결정돼요? 말소 기준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낀 거. 1번하고 2번 사이에 껴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얘가 1번이니까 얘가 말소 기준이죠? 소멸합니다. 오케이. 중간에 낀 놈이라고 그래. 얘를 중간에 낀 놈. 오케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중간에 낀 놈. 그럼 얘가 임차권만 그래? 아니요. 전세권도 그렇고 지상권도 똑같아요.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다 똑같아요. 용익물권은. 저당권하고 용익물권하고 싸우게 되면 이거죠. 이거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가지고 우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죽느냐 사느냐는 뭘로 결정한다? 말소 기준 권리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 찾으면 돼요?
저당권하고 용의권의 충돌에서는 뭐 찾는다? 말소 기준 권리 찾는다. 이게 핵심.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효력을 연결해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첫째,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이의원 손실비용. 세 번째, 저당권은 우선 면제받죠.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네 번째, 저당권하고 용의권하고 충돌했을 때는 뭘요?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삭제주의와 인수주의가 작동한다. 오케이. 다음 다섯 번째. 법정지상권 문제 보시겠습니다. 366조에 있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토지하고요, 건물이 동일인인 거지. 동일인이었어요. 토지도 A, 건물도 A, 동일인. 자기 땅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A가 자기 땅에 건물 가지고 있었다.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경매로. 매매가 아니라 뭐죠? 경매로. 경매로 뭐 하게 되면 달라졌다. 달라졌어. A 땅, A 건물인데 뭘로 달라진 거죠? 경매로요. 저당권실의 경매로. 경매로 달라졌어요. C가 이걸 낙찰받았다. 뭘로? 경매로. 그러면 건물은 A, 땅은 누구 거? C 거죠. 그러면 이 건물주 A에게 지상권이요. 법정지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366조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366조의 법정지상권 언제 생기죠?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질 때. 그래 뭐라고 암기해요? 동경달이라고. 동경달이면 법정지상권. 이게 경매가 아니라 뭐라면 매매면. 매매로 달라지면 동매달이죠. 동매달이면 무슨 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 여기 뿌시고 가요. 뿌시고 확실하게. 동경달이면 법정지상권. 동매달이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오케이. 요건입니다. 저당권 뭐 할 당시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이어야 돼요. 언제요? 설정할 때. 설정할 때 건물이 꼭 있어야 되고 동일인입니다. 이거 두 가지 기출. 그 다음 이 건물이요. 미등기여도 돼요. 오케이. 미등기 건물이어도 됩니다. 설정할 때만 있으면. A 땅에 저당권을 뭐 할 때요? 설정할 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어도 돼요? 미등기여도 됩니다. 미등기여도 오케이. 동일인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두 번째 뭐여도 돼요? 건축 중이어도 돼. 이게 다 지은 게 아니라 건축 중이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건축하고 있어 지금. 건축 중이야. 미등기여도 되고 뭐여도 돼요? 건축 중이어도 돼요. 건축 중 건물. 여기 별표. 이것도 기출 단골. 다음 철거 후 신축했다 이거죠. 여기는 건물을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시고 어떻게 했어요? 신축했다. 부시고 신축했죠. 그래도 돼요. 철거 후 신축. 이래도 돼요. 그 다음 중간에 뭐가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뀐 거야. 설정할 때는 A였거든요. A. 건물이.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팔았어. 누구한테? C에게. 그럼 주인이 어떻게 돼요? 바뀐 거네. 주인이. 중간에 경매되기 전에. 경매 전에 바뀐 거죠. 경매 전에. 낙찰 전에 뭐가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죠. A에서 누구로? C로. 그래도 이 건물은 언제만 동일인이면? 설정할 때만 동일인이죠. 그럼 되는 거야 이거는. 설정할 때만 동일인. 언제 동일인? 설정할 때요. 설정 당시. 설정할 때 뭐라면? 동일인이면. 중간에는 바뀌어도, 중간에는 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설정할 때만 동일인이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바로 이거죠. 중간에 바뀌어도 돼요. 그래 볼까요? 미등기여도 되죠. 미등기 되죠. 기억. 그 다음 건축 중인 거 되죠. 건축 중. 그 다음 철거 후 뭐한 거? 신축한 거 되죠. 그 다음 중간에 주인 바뀐 거 돼요. 네 가지 건물 한꺼번에 쫙 기억합니다. 쫙. 여기 별 3개. 언제만 동일인이면? 설정할 때만 동일인이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래서 4개 건물을 한꺼번에 쫙 끌고 가면 돼요. 4개 건물 어떻게 해요? 미등기 ing 건물. 이거 건축 중인 걸 ing 건물이라고 저는 불러요. ing 건물. 왜 ing예요? 건축 중이니까. 그 다음
철거 후 신축한 거. 그 다음에 뭐 한 거? 중간에 주인 바뀐 거. 다 성립한다. 4개다. 4개 데려갑니다. 4개. 시험은 4개 중에 하나 나와. 4개 중에 하나. 미등기 건물 되고요. 건축 중인 거 되고요. 철거 후 신축한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주인 바뀐 거 됩니다. 설정할 때만 뭐라면 동일인이면. 그 다음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성립 안 하는 거. 불성립하는 거죠. 법정이상권이 성립해요? 불성립이죠. 성립의 반대는 불성립이죠. 성립하지 않는 거. 불성립하는 건 언제요? 설정할 때 동일인이어야 되는데 동일인이 아닐 때. 동일인이 아닐 때. 그리고 나대지일 때. 나대지요. 나대지에 설정하고 건물 신축했어. 이거 아니야. 설정할 때 있어야 되는데 나대지였죠. 나대지. 나대지면 안 돼요. 나대지. 나대지에 설정한 후에 건물 지은 거죠.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설정할 때부터 건물이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근데 언제 지은 거예요? 나대지. 나대지에 대출받고 나서 지은 거죠.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동일인 아닐 때. 동일인이 아니야. 동일인이어야 되거든. 반드시. 동메달이죠. 동경달. 그 다음에 공동저당일 때. 공동저당일 때 안 돼요.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 법정이상권이 불성립하는 거 3가지요. 첫째는 뭐죠? 나대지일 때. 두 번째는 동일인이 아닐 때. 세 번째는 공동저당일 때. 이 3가지일 때는 불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그 어렵다는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 제일 힘들어하고 포기하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하는 거 4개, 불성립하는 거 3개. 그럼 합쳐서 7개가 된 거예요. 7개 판례를 쫙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해버린 거예요. 불성립하는 거, 나대지, 동일인 아닐 때, 공동저당일 때 불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 경우는 4가지요. 그럼 7개 판례가 딱 연결이 되면서 법정이상권은 웬만하면 거의 다 풀려나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를 366조의 무슨 이상권? 법정이상권이라고 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법률이 인정한 강행규정. 법률이 인정해버린 거라서 강행규정이다. 이거. 법정이상권을 배제하는 약정 다 무효야. 다 효력 없어요. 무조건 인정돼 이거는.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이상권은 무조건 생겨.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성립하는 거죠. 강행규정이니까. 이때 언제 동일인? 설정할 때. 설정할 때 동일인이어야 된다.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설정할 때. 불성립하는 거 3개. 불성립하는 거 3개 데려가 볼까요? 나대지, 동일인이 아닐 때, 공동저당일 때. 오케이. 3가지요. 셋 중에 하나가 시험 나옵니다. 여기 셋 중에 하나. 이러면 그 어렵다고 하는 법정이상권 366조의 법정이상권이 일거에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일괄경매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경매권은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땅에 저당권을 뭐 한 거죠?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어. 이렇게. 저당권을 뭐 하고 나서 설정하고 나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러면 이 논의를 얘기해 보면 설정할 때는 뭐 했어요? 나대지였다는 거지. 이게 나대지. 나대지인 땅에다 저당권을 뭐 하고 설정한 뒤에 여기다 어떻게 한 거예요?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이거야 이거. 이 논의의 구조는 핵심은 이거다. 설정 후에 건물을 지은 거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땅하고 건물이 동일인이면 돼. 동일인. 요 두 가지를 암기하면 일괄경매는 끝나는 겁니다. 설정한 뒤에 신축하고 동일인일 것. 그러면 은행은 이걸 저당 잡은 은행은 일괄경매 한다는 거는 뭔가요? 땅도 경매하고 빌라도 건물도 경매하고 둘 다 경매를 붙인다는 거예요. 둘 다. 일괄경매할 수 있다. 단 돈은 어디서만 받느냐? 땅에서만 돈 우선 변제를 빼가요. 왜? 땅이 담보니까. 자, 그럼 연결해 볼까요? 나대지에 저당권을 부한 후 설정한 후 신축을 해야 되고 이게 뭐일 것? 동일인일 것. 요거 여기 포인트죠. 건물 언제 진 거예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신축하고 동일인일 것. 요거 2가지죠. 만약에 나대지에 신축하고 건물을 뭐 하면? 양도하면 안 돼요. 왜요? 이 건물을 팔았죠. 그럼 동일인 아니죠. 그럼 일괄경매 못 붙이는 거야. 양도했다. 별표.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동일인이 아니므로 일괄경매 할 수 없습니다. 기출. 그럼 거꾸로요. 거꾸로.
C가 지었다. C가 건물을 지었다. 땅 빌려가지고 A한테 땅 빌려가지고 C가 신축을 했어요. 그럼 동일인은 아니죠. 근데 누가요? A가 샀어 이렇게. A가 사버렸어요. 이 건물을 A가 사면 뭐가 돼요? 동일인 되죠. 그러면 일괄경매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디귿입니다. 용의권자가, 임차권자가.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을 누가요? 설정자가 매수하면 뭐가 돼요? 동일인 되죠. 동일인 되면 일괄경매 칠 수 있다. 기출문제. 작년 기출. 여기는 재작년 기출. 우선 변제는 어디서만 받아요? 땅에서만. 땅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럼 시험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토지와 건물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는 거예요? 땅에서만 받아야지. 왜? 땅이 담보니까. 땅에서 돈 가져가야지 건물에서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아니라 어디? 토지에서만 받는다. 시험 단골이죠. 여기 조심하실 것 기출. 그래서 일괄경매 요건을 정리해보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대지어야 됩니다. 나대지의 저당권을 부한 후 설정한 후에 신축하고 동일인일 거. 요 두 가지를 암기하시면 끝. 그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자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땅에 저당권을 부할 당시에 설정 당시에 이 땅에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있었다. 건물이 존재하고 이게 동일인이면 건물이 존재하고 뭐라면 동일인이면 이때는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 당시에 존재하고 동일인이잖아요. 근데 저당권을 뭐하고 나서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리고 이게 동일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죠? 일괄경매다. 일괄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미묘한 차이죠. 미묘한 차이. 이 부분이 시험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을 뭐할 당시에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했다. 그리고 동일인이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366조. 저당권 뭐하고 나서 설정한 후에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일괄경매다.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 요거 암기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저당권의 효력에 중요한 쟁점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저당권 효력의 마지막 제3취득자주의입니다. 이 제3취득자라는 거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A가 아파트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았다. 대출 2억을요. 여기 저당권 설정돼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는 거죠? 매매로 사는 거야. B가. 매매로 샀다. 뭐가 있는 거를요? 저당권 있는 아파트를 융자 끼고 내가 집 샀어. 이 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매수자죠. 매수자. 이 사람이 바로 제3취득자다. 이 사람이야. 융자 끼고 매매한 사람. 융자 끼고 저당권 설정된 거.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나를 제3취득자라고 부르면 돼요. 볼까요? 저당권이 뭐한 거? 설정된 부동산. 그 부동산을 뭐한 사람? 매수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매수하거나 전세권 얻은 사람. 제3취득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소위 뭐라고 그래요? 융자 끼고 집 산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아요. 근데 요 문맥 두 개를 암기하시면 시험 문제는 잘 풀려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뭐한 사람? 매수하거나 뭐한 사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제3취득자다. 얘는 불안불안해요. 왜요? 저당권자가 경매할까봐 얘는 불안불안한 거죠. 얘를 보호하려고 법이 만드는 거예요. 얘 보호하려고. 그게 바로 제3취득자 지위 문제. 제3취득자는 경매받을 수 있어요. 얘가 경매받는 거 돼요. 이 집 경매 뛰어들어가지고 낙찰받을 수 있다. 오케이, 기출문제. 두 번째, 채권을 뭐하고요?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변제해버리면 변제하고 저당권 어떻게 해요? 이거 날려버릴 수 있어요. 변제하고. 변제별표. 세 번째죠. 이게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목적물에 뭐를요? 비용 지출했다. 누가? 제3취득자가 이 건물에 비용 지출했다. 리모델링이나 보일러 수선 비용 지출하면 비용을. 법이 얘를 보호해줘요. 특례로. 이 제3취득자가 여기다가 보일러 수리비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 지출했죠? 그럼 건물이 어떻게 돼? 헌거해서 새 거를 바뀌죠? 얘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건물의 경매가가 올라가죠. 막 올라가죠. 왜요? 얘 때문에. 얘가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여기다 쓰세요. 리모델링 비용 지출했다면
이 비용이 만약에 9천만 원이다. 이 9천만 원을 누구보다 저당권 은행보다 먼저 받아요. 우선상환 특례가 작동해요. 저당권자가 은행보다 먼저 받아. 왜? 얘 때문에 이 경매가가 오른 거야. 왜 오른 거예요? 리모델링에서. 리모델링에서 집값이야. 집값이 경매가가 오른 거죠. 경매가가. 얘가 누구보다 은행보다 돈을 먼저 받는다. 이를 제3취득자의 우선상환권이라고 해요. 써볼게요. 제3취득자의 뭐라고 그래요? 우선상환 특례라고 그래요. 우선상환 특례다. 특례. 왜 우선상환이에요? 은행보다 먼저거든. 은행보다 얘가 이 돈을 먼저 받아. 리모델링 비용을. 왜? 얘 때문에 경매가가 뛴 거야. 경매가가 오른 거지. 이것 때문에. 그죠? 헝거였는데 새 거로 바뀐 거죠. 누구 때문에? 제3취득자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리모델링 비용을 제3취득자가 우선 상환 받아갈 수 있다. 무슨 비용을? 지출한 비용을. 오케이. 세 가지를 보호하는 거죠, 법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데 몇 가지? 세 가지. 경매 받는 거. 두 번째는 변제하고요, 저당권 날리는 거. 세 번째는 우선 상환 특례. 세 가지죠. 세 가지로 이 제3취득자를 법이 보호해줘요. 자, 이러면 저당권의 효력 부분이 정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효력을 목차별로 나열해 볼까요? 저당권의 효력은 총 6가지예요.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 범위죠. 효력 범위. 얼마나 공부가 촘촘히 되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오케이. 두 번째, 피담보채권의 범위죠. 피담보채권의 범위, 즉 받을 돈이죠. 은행이 받을 돈은 이의원 손실비용. 이의원 손실비용. 세 번째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내가 돈 먼저 빼가는 거. 이게 우선 변제권이다. 예외가 있죠. 소액임차에.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저당권하고 용의권의 관계. 저당권하고 용의권하고 충돌이 되면 배당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죠?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삭제주의냐 인수주의냐.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빠르면 살고 인수되고 늦으면 삭제되고. 다섯 번째는요. 법정이상권이죠. 법정이상권하고 일괄경매권이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법정이상권이냐 일괄경매냐. 법정이상권은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그죠? 동경달이죠. 동경달.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이고 일괄경매는 나대지에 설정한 후에 건물 지을 것. 오케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의 미묘한 차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마지막 6번이요.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 융자 끼고 집을 사거나 전세 얻은 사람. 저당권 있는 집을 전세였거나 저당권 있는 집을 매수한 사람. 제3취득자죠. 6가지. 6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의 효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A+. 제일 많이 나와.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이 중에서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쫙 객관식이니까 5개를. 출제하기 너무 좋죠. 그래 저당권 시험 문제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6개 안에. 요 목차를 쭉 따라가서 공부하는 게 포인트. 자, 이러면 저당권의 중심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저당권 침해 시 구제수단입니다. 저당물을 제3자가 뭐하면 불법 점유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당권은 점유를 하는 게 아니니까. 별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대신에 방해, 재고나 예방은 됩니다. 그죠? 반환 청구는 안 된다. 여기 별표. 뭐하고 똑같죠? 지역권하고 똑같다. 지역권하고 동일하다. 지역권하고 동일. 저당권하고 지역권하고 동일해요. 꼭 기억하셔야죠. 두 번째, 담보물 보충 청구죠. 담보물 보충 청구. 담보물이 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의 과실로 멸실이 되면 담보를 추가를 담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A 빌라죠. A 빌라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빼냈다 이렇게 이어을 해요. 이 빌라가 담보죠. 근데 빌라를 담보로 잡은 은행 입장에서 빌라의 가치를 매겨가지고 돈을 빌려준 건데 빌라가 어떻게 되면 불나버렸다. 이게 불나버렸다. 불났어, 불탔어. 누구 때문에?
바로 여기에 포인트. 설정자죠. 설정자의 잘못으로 불이 나면 은행은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 담보 다른 거 가져와. 이를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 보충 청구라고 그래요. 담보물 보충 청구. 등기법에서는 추가 담보 설정이라고 그래요. 추가 담보. 추가 담보 가지고 와. 이거 말고 다른 담보, 빌라 말고 다른 거 담보 내놓으세요. 라고 청구하게 돼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누구 잘못으로? 설정자 과실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 잘못으로? 미친놈이요. 미친 사람이 이거 불질러 버렸다. 그럼 얘 잘못이 아니죠. 설정자 잘못 없죠. 그러면 담보 보충 요구 못 해요. 누구 과실이면? 제3자 과실이면. 제3자 과실이면 이거 인정 안 돼요. 오로지 언제만? 설정자 잘못으로 빌라가 불나버렸을 때. 다음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죠. 이것도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목적물의 무슨 가치가? 잔존 가치가. 잔존 가치가 채권의 담보 가치로 충분하다면 손해배상은 못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렇게 큰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 이 빌라를. 그 융자 2억에 줬죠. 융자 2억. 근데 이게 불이 났는데 어디만? 위에 층만요. 위에 한 층만 불이 나버렸어. 위에 한 층만. 이게 6층짜리인데 한 층만 불러가지고 나머지로 10억이 넘는다. 담보 가치가. 나머지가 10억이 넘어. 채권액은 얼마인데요? 2억인데 나머지 잔존 가치죠. 잔존 가치가 빌려준 돈보다 훨씬 크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거 안전하네 아직은. 그래서 잔존 가치가 채권의 가치로 충분하면 손해배상은 못 구하는 거. 은행이 손해배상 요구 못 들어와요. 그거 먼저요? 잔존 가치가. 나머지 잔존 가치가 2억보다 적으면 거의 다 타버렸어. 그래 잔존 가치가 1,000만 원도 안 돼. 1,000만 원도 안 되면 은행은 뭐라고 그래요? 손해배상을 하고 치고 들어오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볼까요? 담보 가치가 채권액 미만으로 쭉 떨어졌다. 그러면 저당권 침해가 된 거니까 손해배상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담보 잔존 가치죠. 이 빌라의 잔존 가치가 이거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로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네요. 다음 담보지상권이죠. 제3자가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면 지상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로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담보지상권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 땅에다가 은행 앞으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 보면 내가 대출 받는 거죠. 근데 이 땅이 뭐라면 나대지라는 거죠. 나대지. 여기다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은행 앞으로 뭐 설정해 달라고 그래요?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다가 땅 주인이 건물을 지어버릴 수 있거든요. 대출 받고 나서 건물을 져버리면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담보 가치가 건물 때문에 줄어들죠. 그래서 은행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다 건물 짓는 거, 건물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은행 앞으로 지상권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지상권이 바로 담보지상권이다. 담보지상권이에요. 담보가치. 나대지의 담보가치. 나대지의 담보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담보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은행 앞으로 저당권 꽂고 지상권까지 걸어놓죠. 이렇게 이 지상권이 담보지상권인데 이 상황에서 A가 여기다 뭐를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뭘로? 지상권으로요. 지상권에 기해 뭐 할 수 있어요? 방해 배제로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 달라고.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자, 그래서 저당권 침해 시 구제수단 첫 번째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첫 번째 뭐가 안 돼요? 반환 청구 안 됩니다. 반환 청구 안 돼. 왜? 점유를 안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담보물 보충 청구요. 보충 청구 됩니다. 담보 다른 거 가지고 와. 왜? 네 잘못으로 불났잖아 빌라가. 세 번째는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잔존 가치가 채권액보다 커야 돼, 적어야 돼요. 크면 안 되고 적으면 거의 불 닫아버렸어. 닫아버리면 손해배상 요구하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담보지상권이다. 그래서 저당권자 구제받는 수단이죠. 구제받는 수단이 이렇게 네 가지쯤 됩니다. 네 가지. 예 포인트 잡으시면 저당권 침해 시 구제 수단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어서 저당권 처분 볼게요. 자, 처분한다. 첫 번째, 채권하고 저당권은 분리양도할 수 없습니다. 수반성 원리 때문이죠. 별표. 잘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저당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저당권이 있다는 말은
저당권자한테는 권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 채권이 있고 예컨대 1억 있다 이거지. 1억. 채권이 있고 이 돈을 받으려고 저 부동산에다 뭐를요? 저당권 등기를 꽂아놓은 거죠. 그래서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채권이 있어야 돼. 앞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가.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채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듯이 저당권도요.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 거야. 이를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이때 저당권을 넘기려면 C 앞으로 저당권을 뭐 하려면 양도하면 뭐도 같이 가야죠. 채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지. 같이. 이를 뭐라고 그래요?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C에게 주면 뭐도요? 채권도 C에게 같이 줘야죠. 무슨 성? 수반성의 원리다. 우리 수반성의 원리를 어디서 또 공부했어요? 지역권에서도. 요역지를 넘기면 딸려 있는 거. 요역지에 붙어 있는 게 뭐죠? 지역권도 같이 가죠. 수반성의 원리. 그다음 전세권에서도 전세권을 양도하면 뭐도요? 전세금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채권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 이를 수반성의 원리라고 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채권하고 저당권. 두 번째는 뭐? 요역지하고 지역권도 같이 가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같이 양도한다. 같이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채권과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별세개. 수반성의 원리요. 두 번째 그러면 B가 이 저당권을 얘한테 넘길 때 저당권을 얘 앞으로 넘겨서 이전할 때 저당권 이전 등기 하려고 그래. 이전 등기는 저당권 일로 옮기는 거죠. 변경하는 거죠. 저당권 일로 변경하는 건데 이거는 저당권은 소유권이에요,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은 을구에서 을구에. 소유권은 갑구에. 이건 을구에서 부기등기로 옮기는 거죠. B에서 누구로 C로 옮기는 거야. 변경하는 거죠. 이럴 때 A한테 채무자한테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저당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가 그랬죠. 동의를 요하지 않고 양수도 당사자 합의로 끝나는 거예요. 얘네 둘 합의로. 얘한테는 왜 동의를 안 받아? 얘한테 동의를. 왜요? A 입장에서는 B한테 갚아도 1억 갚는 거고요. C한테 갚아도 1억 갚는 거.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얘한테 동의를 안 받는 거예요. 야, A, 너 얘한테 갚아도 네 돈 1억 갚는 거고 C한테 갚아도 1억 갚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지. 너 동의 안 받는 거야. 안 받고 얘네 둘끼리 양도하면 돼요. 양수도 계약, 양수인, 양수도 계약하죠. 얘네 둘 합의로 끝나는 거야. 그 채무자한테도 동의 안 받고요. 보증인한테도 동의 안 받습니다. 똑같아요. 시험 잘 나오죠. 그래서 별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채권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다. 여기에 별표할게요. 얘가 1억을 갚았어. 그럼 이 저당권은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지. 죽은 거라고 쓰면 돼요. 이게 죽은 거야. 왜요? 변제되면 저당권은 죽은 거지. 말소등기 안 해도 이거 갚으면 죽은 거죠. 그런데 등기를 말소 안 했어. 그 사이에 얘가 어떻게 했어요? 저당권을 얘한테 넘겨버렸어요. 넘겨가지고 이전 등기를 쳤다 이렇게. 변제해가지고 죽었는데 등기를 말소 안 하는 사이에 얘가 얘한테 넘겨버린 거야. 넘겨가지고 저당권 일로 이전해버렸어요. 그럼 이 이전 등기된 저당권 C는 이 저당권을 유효하게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다는 거죠. 왜요? 이미 죽은 거죠. 죽은 거라서 뭐를 해도 이전 등기해도 이거는 무효다. 무효지 유효가 아니다. 이거 유효야? 아니야. 유효 아니야. 왜요? 이미 죽었잖아. 죽었는데 등기했다고 유효가 되는 건 아니지. 채권이 뭐하면? 소멸한 후라서. 채권이 소멸된 후에 저당권 이전에 무슨 등기요? 부기등기를 맞춰도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무효야. 이거 유효 아니라 무효다. 왜? 변제됐잖아. 죽었잖아. 죽은 걸 이전했죠. 죽은 거지.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죠. 오케이. 예, 그래 시험에 이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조심하실 것. 그래서 맨 마지막 저당권 처분할 때는 채권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데 채권이 어떻게 했다면? 소멸했다면 저당권 이전을 아무리 해도 이건 소용없는 거야. 부질없는 거야. 무효다. 자, 이래서 저당권의 얼개가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해볼까요? 첫 번째 저당권의 성립이죠. 성립, 저당권 설정 당사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객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죠. 네 가지죠.
네 가지가 있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당사자, 기획체, 계약하고 등기,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네 가지. 한꺼번에 복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저당권의 효력범위죠. 효력범위. 우리 6가지 했어요. 6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중물에 미친다. 1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이의원 손실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선변제권. 네 번째는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말소 기준 권리 찾아라. 다섯 번째는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권. 여섯 번째는 제3취득자주의. 예, 6가지죠.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저당권 침해 시 구제수단. 침해 시 구제수단 얘기했죠. 그죠?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담보물 보충 청구되고, 손배 청구되고. 네 번째는 저당권 처분이죠. 처분. 처분에서는 채권하고 저당권은 같이 가라고. 그래, 저당권은 결국 네 덩어리예요. 이 네 덩어리로 머리에 자리를 잡으면 공부를 잘 하고 있다. 잘 쌓아 올리고 있다. 지금 탑을 잘 쌓아 올리는 거죠. 이 틀 안에서. 그래야 점점 견고해지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요. 막무가내로 돌싸는 거는 기억나지 않아요. 이 틀 안에서 움직이셔요. 틀 안에서. 저당권은 네 덩어리로 됩니다. 어떻게 돼요? 성립부분, 효력부분, 침해부분, 처분부분. 오케이. 여기 시험 문제를 딱 읽으면 이거는 저당권 성립에 관한 거야. 저당권 성립에 관한 거야.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 성립에 관한 거네.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거는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거네. 그 다음 설정할 때 나대지였다. 나대지에 설정하고 건물 지었다. 그거 경매되면 법정지상권 생겨요? 안 생기죠. 그건 일괄경매지. 법정지상권이냐 일괄경매냐. 그죠? 예. 그 다음 저당권 침해되면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방해, 배제하고 예방은 된다. 이건 침해 문제지. 그 다음 처분할 때는 채권하고 저당권을 같이 가야죠. 같이 이전해야죠. 이렇게. 이 큰 틀에서 놓으시는 게 좋아요. 큰 틀에서. 그러면 견고하게 다듬어집니다. 오케이. 이래서 저당권 파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당권은 물권의 완결판이에요. 모든 물권이 저당권에 오면 다 만나게 돼요. 전세권도 나오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나오죠. 유치권도 다 나와요. 그래서 저당권은 물권의 완결판이라서 중요도가 높아요. 2번 정도 해두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한 번 해가지고 양이 많아서 안 되니까 2번. 이렇게 2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당권 파트는 꼭 2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물권의 맨 마지막 부분 저당권까지 연결을 하셨습니다.